자본주의는 빚의 경제라고. 지금 바로 알려줄게. 미국 경제는 사실 빚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 1. 자본주의와 빚의 관계. 자본주의 경제에서 빚은 단순히 돈을 빌리는 게 아니야. 경제 성장과 유동성을 촉진하는 중요한 도구지. 미국은 그 대표적인 사례야. 미국 정부와 기업, 소비자 모두 빚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켜왔어. 그렇게 대출과 채권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면서 유동성을 창출하고 경제가 돌아가게 만든 거지. 2. 미국 정부의 대규모 부채. 예를 들어 2020년 코비드-19 팬데믹 당시 미국 정부는 4조 달러를 풀었어. 어떻게 했을까? 정부는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했고 그 돈은 시장에 유입되었어. 이로 인해 유동성이 급증하고 경제가 살아날 수 있었지. 그리고 정부가 대규모로 지출을 하니까 기업들은 대출을 받아 사업을 확장하고 소비자들은 빚을 지고 소비를 늘렸어. 결국 자산 가격이 상승하게 된 거야. 3.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 그리고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는 금리를 제로금리로 유지하고 양적 완화로 시중에 돈을 풀었어. 금리가 낮아지니까 대출이 쉬워지고 기업과 소비자들이 자금을 빌려서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급등했어. 자산 가격 상승은 바로 유동성이 공급된 결과야. 4. 빚과 자산법을. 하지만 이렇게 유동성을 계속 늘리면 문제가 생기지. 2008년 금융위기를 기억해? 지나치게 증가한 빚과 과도한 대출로 자산 버블이 일어났고 결국 붕괴했지. 그때 서브프라임 대출처럼 고위험 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주택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했고 이 버블이 터지면서 큰 경제적 충격을 초래했어. 5. 버블 후 성장. 새로운 시장과 기업의 등장. 하지만 자본주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 미국은 항상 버블 후 성장을 보여왔지. 버블이 터져도 경제가 무너지지 않아. 그 이유는 뭐냐면 새로운 시장이 생기고 혁신적인 기업들이 그 유동성을 흡수하면서 새로운 성장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야. 예를 들어 IT 산업, 인터넷, 바이오 기술 등은 바로 그런 시장들이었어. 2025년 지금은 AI, 원자력, 전기에너지, 양자 컴퓨터, 우주 방위 산업을 미국이 신성장 사업으로 키우고 있어. 2008년 금융위기 후 IT와 기술 기업들이 급성장하면서 미국 주식시장은 다시 상승세를 탔고 미국 자산 가치는 계속 높아졌어. 실제로 나스닥 지수를 봐봐. 과거 40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해온 걸 확인할 수 있어. 6. 지속적인 성장과 반복되는 패턴. 이게 바로 자본주의 경제가 반복하는 패턴이야. 버블 후 성장, 또 버블 후 성장. 미국 기업들은 매출이 늘어나고 신규 사업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거지. 이런 혁신적인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경제는 다시 활성화되고 자산 가격은 계속 상승해. 이건 단기적인 충격을 넘어서는 강력한 경제 회복력이야. 7. 빚의 한계와 위험성. 그런데 이런 방식에는 한계가 있어. 계속 빚을 늘려서 유동성을 공급할 수는 있지만 새로운 시장과 혁신적인 기업이 등장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버블 후 성장은 지속될 수 없어. 지속 가능한 성장은 결국 혁신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비즈니스가 나와야 가능해. 만약 그런 기업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나치게 증가한 부채는 결국 지속 불가능한 상태로 이어질 수 있어. 마무리. 결국 자본주의는 빚의 경제야. 미국은 빚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그로 인해 자산 가격을 올려왔어. 하지만 그 끝에는 위험이 따르기도 하지. 자산 가격 상승과 경제 성장은 빚을 통한 유동성 확대 덕분이지만 그 한계와 위험성도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해. 이게 바로 자본주의 경제의 실체야. 경제 성장 뒤에는 항상 빚이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최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나스닥, 비트코인 등 자산 시장을 잘 지켜봐야 해. 자산 시장 버블 다시 터질지 지켜보자고. 끝까지 영상 봐줘서 고마워.